개발자의 생존 디버깅 브레이크 브레이크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개발자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OS 만드는 원심 불리기 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개발자 K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개발자의 번아웃 디버깅에 대해서 2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화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번아웃이 무엇인가, 뭐 어떤 이론적인 거, 그리고 이 번아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가, 89% 이런 직장인들이 느낀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느꼈을 때 번아웃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원인에 대한 파악을 좀 해봤어요. 한 세 분류로 나눠서 원인 파악을 해봤는데, 피드백이 예측이 불가능할 때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계속되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또는 업의 특성상 기술 트렌드가 빠른데, 변화가 빠른데 그 변화를 계속 쫓아가려다 보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피로감을 좀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그러면 버그를 찾았으니 이제 디버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아웃을 좀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그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걸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라서 그냥, 그리고 그게 이렇게 멀지 않았던 경험이라서 뭔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엄청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딱 그 생각에 맞춰서 어차피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바꾸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내 행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손은 내 뇌의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찾았고 최대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그냥 그러다가도 이렇게 그냥 나가 떨어져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일은 또 후회하겠지? 약간 저는 그리고 미래의 후회를 생각하면서 저를 약간 이렇게 닥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일은 더 불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뭔가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조금 더 덜 불편한 걸 택하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근데 그 하는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운 좋게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누적된 거로부터 어떤 재미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거는 공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벽은 뭔가 기술이 계속 나오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 같다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내가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었는데 느린 거는 어쩔 수 없고 회사 일은 당연히 내 회사가 아닌데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와중에 속도가 느려도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모으면 볏짚단이 되지 않을까, 볏짚단이 모이면 신발이라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주섬주섬 모으고 하다가 힘들면 또 그냥 이렇게 퍼져 있다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겠지? 이러면서 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그렇게 공부에 빠져서 하면 그냥 나중에는 그러니까 약간 현실 도피하는 것처럼 그 공부에 확 빠지는데, 그러면은 그게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걔네 그냥 순수한 그 공부의 재미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순수한 공부 재밌어요. 개발의 재미라고 하죠. 그래서 순수한 개발의 재미가
그냥 차라리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꿀잼이었어 이런 것처럼 그냥 어디에 확 매진했을 때 파고 들어갔을 때 그게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해야 되라는 압박감이 없으면서 내가 그거에 훅 빠져서 하고 나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전 예전 케이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거는 약간 그 기술 트렌드가 빠른데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오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좀 뭐랄까 완전 정면 돌파네요.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아, 되게 웃긴데 정말 근데 저는 그걸 해보니 막상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진짜 실제로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게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고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별게 아니야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도 그냥 맞닥뜨려 보니까 생각했던 거대로 거대. 약간 이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그래요? 저는 좀 오히려 그게 맞아요. 생각했던 거대로 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굉장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는 따라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일단은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기분에서 내 이런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막 내버려두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막 다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해 약간 이렇게 돼서 그래도 뭔가 그거를 잡아서 하면은 그게 거대하고 말고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뭔가를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이래도 안 되면 그땐 진짜 그건 진짜 노답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약간 이러면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뭐 그래도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겠다 계속 뭐 나는 이게 적성에 맞나? 이런 생각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개발 자체를 좋아하기는 했으니까 그냥 순수한 그 재미를 느끼려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은 일단 덜어내기 위해서 뭘 한다?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이 덜해지면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즐거움 자체를 좀 느끼고 나면 의욕도 막 생기고 내가 왜 그렇게 다 하기 싫다고 생각했었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그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를 들으면서 한 3개 정도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시작해보면 별게 아니야 내지는 시작해봤더니 진짜 생각한 것만큼 거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시작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되게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책이라도 펴야 된다는 건데 컴퓨터를 켜든 책을 펴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근데 그 시작을 넘겨보면 그게 뭐 거대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상상의 그 무엇보다는 덜 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상상만으로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해도 닿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또 엄청 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은 그러니까 발만 일단 담가보면 크기는 커 엄청 큰데 내 상상보다는 좀 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커도 사이즈 그러니까 큰지 안 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오들오들 떨고 그리고 막 그런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로 보고 거대하구나 약간 이거를 그쵸. 아는 거랑은 그 불안감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첫 번째 얘기한 그 예측 불가능성이랑도 좀 이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발을 담그지 않고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이즈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사이즈가 무한대인 거죠. 그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무한대여서 가늠이 안 되는데 막상 발을 담궈보고 시작을 해보면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래 희미하게나마 뭔가 좀 그래도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은 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음. 이거는 첫 번째가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들으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정리 중이니까 원심불리기.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무기력함이잖아요.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무기력함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무기력함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저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K가 했었던 이야기랑 제이가 했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그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시작해보면 사실 원래 개발자들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 되니까 재밌으니까 그 모먼트가 있잖아요. 뭔가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걸 해봤는데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뭐 헬로월드를 찍었어. 뭐 해보니까 되네.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또 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저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배워왔었던 시절에 그 공부 자체가 주는 흥미가 나를 일으켜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번아웃의 문제점은 시작을 하지 않는다.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 내적인 재미가 이끌어줄 수 있을 텐데 시작을 하지 않아서 힘든 거고, 시작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지속되는 게 오히려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냥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의.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좋은 방법으로는 미래에 후회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뭔가 그런 생각이지.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후회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지 아마 지금 안 하면 내일 또 후회하겠지? 내일 또 나의 이런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이렇게 푸시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저한테는 좀 푸시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메타인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깔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뭐 그것도 있는데 저는 미래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일단 하면은 도움이 된다. 근데 무작정 하는 게 저는 되게 작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의 번아웃이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훨씬 더 작은 범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이든이 얘기하는 헬로월드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게 그 정도 스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렇죠. 헬로월드 찍어본 거하고 안 찍어본 거는 엄연히 그럼요. 그거는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연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K가 러스트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일단 그 러스트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튜토리얼로 헬로월드 비슷한 게 있겠죠, 뭔가가. 게팅 스타티드. 게팅 스타티드 그거를 내가 한번 쳐보는 거랑 안 쳐보는 거랑은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게 해서 내가 현재 번아웃이기 때문에 뭘 소화할 만큼 지금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힘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았으니까 뭔가는 있어. 그러면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뭐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자그마한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완전히 이게 개발자의 생활로 가면은 조금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런 말이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번아웃이 오면 예를 들어서 집 청소도 잘 안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방금 이런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뭐 그게 개발이어도 되고요. 지금 개발 얘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른 거라도 되게 작은 거를 어쨌든 성취해보는 부분,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우울할 때 청소를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네. 저는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 청소 같은 게 개발에서는 만약에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헬로월드만 찍어봐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큰 부담을 가지는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에서도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 리팩토링이라는 이제 저는 그 제가 전에 보던 코드 베이스에는 이제 프리티어라는 어떤 코드의 뭐 그걸 뭐라고 포맷. 하지? 네, 코드 포매터, 뭐 코드의 뭐 띄어쓰기 간격이나 뭐 탭의 간격, 뭐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지 없는지, 뭐 호따옴표 쓸 건지 쌍따옴표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룰을 정해주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있지 않던 이제 코드 베이스에서 코딩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코드 짜다가 정말 힘들 때는 그 띄어쓰기랑 탭 간격 맞추는 걸 수동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게 너무 정리.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저는 그게 막 중구난방인 걸 좀 싫어해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걸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그 탭이 그 빈 라인에 탭이 있을지 없을 건지를 결정해서 탭이 있는 라인은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그 탭과 스페이스들을 진짜 의미 없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서 그 막 한 페이지씩 그걸 처리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청소? 되게 그리고 단순 작업? 단순 반복? 근데 되게 하고 나서 이제 이클립스에 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막 이거를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그걸 수동으로 하다가 뭐야 있잖아 이렇게 알고 약간 다시 현타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그거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도 가끔은 그냥 손으로 그냥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확실히 깨끗한 코드를 보고 약간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 거 하고 힐로월드 찍어보고 뭐 약간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저번 화에서 못 다뤘는데 저는 개발자한테 번아웃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업무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대신 이제 이거는 헬로월드 찍는 거는 내 개인적인 그죠, 프로젝트니까 공부에 대한 어. 이야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회사에서는 너무 약간 그렇게 그게 지속되면 너무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자존감이 깎이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헬로월드 그래도 잘 찍히네.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 내지는 나만의 성취감을 계속 꾸준히 공급해줘야지만 이게 작더라도 조금씩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아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에서 주는 거는 내가 진짜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크지만 집에서 돌아와서 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하네. 아직 내가 개발자로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헬로월드! 그거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집에 와서 헬로월드 쳤는데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위험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근데 나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지금 얘기인 얘기를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제 예전에 그 어떤 다른 분 커뮤니티에서 만난 어떤 다른 분 추천을 받아서 그 함께 자라기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그 난이도의 문제가 내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쉬운 거는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 높은 거는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더 먼저 쓰게 느껴가지고 되게 그거를 아예 접게 만든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뭔가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가 너무 그 로우한 거를 계속 줘도 되게 나는 내가 뭐 비긴다? 약간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너무 어려운 걸 계속 주면 나는 밥값을 못하나? 멍청인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집에 와서 헬로우드 쳤는데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러면 너무 진짜 이게 나는 큰일 나는 뭐지? 나는 기본도 안 된 뭐지?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난이도가 조절. 되게 난이도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가 뭐 난이도 맞춰서 받을 수는 그쵸. 네, 그럴 수는 그쵸. 없는 그럴 수는 없는 거긴 현업에서 그런. 그러니까 현업에선 그게 하기 힘드니까
집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가능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업무를 내가 뭔가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그 자른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약간 그런 게 되는 환경이라면 그런 것들을 연습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참 좋겠네요. 네, 그게 그거 되게 이상적인 이게 환경이잖아요. 약간 연결되는 게 저는 그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피드백 루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일의 스코프도 내 머리 안에 안 들어오고 일이 잘린 것도 뭔가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하지만 있다고 모호하게 정해져 있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언제 나갈 수 있는 건가 막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는 그 감정들을 표현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나한테 필요했었던 거는 정확한 스코프가 필요하다 한 가지.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측정하고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반영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측정을 한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까지를 고려한 프로젝트의 어떤 운용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하는 거야. 근데 뭐 그래서 내 책임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얼마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둥둥 떠가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결된 건 굉장히 최근이에요. 굉장히 최근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앞에 태스크가 왔는데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때는 그 태스크에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어떤 일감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그냥 오면 온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이제 지금 전 회사에서 일할 때 스프린트라는 걸 도입을 하고 스프린트에 관련돼서 그루밍, 뭐 스토리 포인트 책정 이런 것들의 이 사이클을 도입한 거에 의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표현하고자 했었던 의견들 내가 원래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었던 모호하게 있었던 것들이 이 체계 안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냥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런 피로감들이 줄어들었을 수 있었던 게 내가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적어도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난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의 결이랑은 조금 다르게 회사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지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서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은 또 개발자들 나름대로 자기 업을 이해하고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인지하고 표현하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고라는 거는 개발 실력 그냥 코딩 테스트 볼 때 무슨 알고리즘을 잘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개발을 뭐 제가 그렇게 막 제대로 어떤 그런 코스를
타서 온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그런 걸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 일을 배운다고 했었던 그 배우는 시기 내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던가 즉 내가 일감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서 그게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현업에서 배워야 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사실은 이런 류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프로세스를 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만큼 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더해져서 그걸 배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나름대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미로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걸 알려주는 분이 있었다면 제가 그게 실제로 겪지 않아서 덜 알아듣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결국 해결은 집에 와서 한다기보다는 그쵸. 네. 그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드백 룹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 룹의 예측 불가능성인데 피드백 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외적인 거잖아요. 대외적인 거고 어떤 팀으로서의 피드백이고 대인관계에서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혼자서 집에서 공부해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긴 하죠. 어떤 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서 내가 항상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뭐 제이든이 어떤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게 뭐 이렇게도 이어지는데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이 나한테 떨어졌고 어떤 기능 피처를 구현해달라고 하는데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개발을 할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처 기능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 뭐 저번 화의 얘기로 돌아가면 CRUD 하는 건데 그렇죠. 할 줄은 알겠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프로세스가 정해지지 않았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의미로 작은 회사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는데 작은 회사에서 프로세스가 없으면 그런 케오스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혼란의 시기가 그렇죠. 오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하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하고는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대혼란의 시기가 있고요. 역으로 이제 되게 프로세스가 빡세면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세스는 있어요. 프로세스는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약간 균형을 잡고 개발자로서 내가 개발할 때 내가 개발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이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뭐 고민도 하고 이제 뭐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겠죠.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게 딱 잘 정해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일정도 얘기하고 뭐 일감도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이제 어렵죠. 그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문제가 첫 번째 첫 번째 번아웃 유형이 보편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작은 팀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팀에서 대혼란의 시대. 그렇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아무리 작은 팀인 경우에는 굉장히 팀원들끼리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친한 경우가 많고 그 팀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공유라는 거는 그걸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 100%일 리가 거의 항상 없는 거란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처럼 작은 팀이고 서로 이렇게 잘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내 마음 알 거야.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모호한 부분들이 막 생기고 그 모호한 부분들 때문에
되게 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피드백 룩 같은 게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그럼 이거 전체 개발 커뮤니티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디버깅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혼란 속에서는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근데 개인 단위에서 이게 얼마나 제가 이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었는데 개인 단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개인 단위에서 하려면 제이든이 얘기한 대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대부분 의사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자의 그런 승인도 필요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으로서의 개발자로서는 그런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 혼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을 때 아마 어떤 충분한 논의 없이 태스크 뭐 일정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정이 본인이 말한 일정이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은 일정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이만큼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를 탓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지혜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혼란이 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내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혼란이 있다. 이러면 그 혼란은 아마도 어떤 정보들, 내가 가진 정보들이나 내가 가진 걱정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프로세스에 적시에 그게 알려지지 않음에서 왔을 확률이 높고 그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걸 누군가는 고민해서 그거를 다른 식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무능해서 지금 받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가면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번아웃으로 가기 너무 쉬운 패스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좋은 프로세스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워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회사가 받아들여주는지는 별도의 이야기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 뭐 이직이든 뭐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 전에 번아웃이 오는 거지 알면 번아웃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안을 하거나 혹은 뭐 프로세스가 맞지 않으면 팀한테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그렇고 프로세스 맞는 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르면 그게 정신적인 타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레벨에서. 저는 약간 역시 제이드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이 다르다고 보는데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 새끼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은 분명 있을 거거든요. 분명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봐왔고요. 많이 봐왔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스탠스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지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알면 얘기할 텐데 내가 모르는 것 자체 내가 왜 지금 모르지? 그러면 뭐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남한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돌리기 쉽다는 거죠. 그럼 바꾸기도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쟤 때문에 그래. 뭐 회사가 문제고 회사의 프로세스가 문제고 뭐 내 상사가 문제고 내 사수가 문제고 뭐 다 남이 문제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번아웃으로 달려갈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궁금증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되게 답답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걸 찾아보던 아니면 물어보던 뭐 얘기를 해보던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모르면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어떤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되게 그냥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던 아니면 뭐 뒤에서 뒷담화를 하던 그러니까 그냥 회사 사람들 말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냥 뒷담화만 하고 끝나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버그가 있을 때 이 버그가 유저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래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버깅 하려면 이 코드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야 되는데 그거를 외부 요인, 유저가 제 컴에선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버그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되게 뭔가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구나 이전에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저도 이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분이 관리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 섞여 있죠. 나도 잘 못하고 저 사람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모두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자고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어쩌자고가 없으면 이거 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결말이 그렇게 나오면 말을 그러니까 그치. 하기 되게 애매하죠. 말 안 하게 되는. 하게 돼. 그러니까 아무 네. 일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뭐 저는 실제로도 뭐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없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모든 세상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걸지도 그쵸, 모르겠다.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더 누군가한테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이 답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암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뭘 내가 진짜 갓개발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잘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생기면 참 사람이 그 희망이라는 게 그래도 뭐 그런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상황도 노답이고 나도 노답이고 저 새끼도 노답이야 이제 이러고 나면 다 노답이야. 지옥이야.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막 쇼펜하우어야 뭐 못하고 이제 망하는 거야. 삶은 고통이고 어쩔 수 없고 그냥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아무짝에도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내가 피하고 싶은 요거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래도 뭔가 탈출구가 있는 쪽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그거 진짜 노답이야. 객관적으로 너도 노답이고 쟤도 노답이고 거의 다 노답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야 뭐 그 사람 견해고 그냥 내가 이 상황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뭔가 어떤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유저가 버그라고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요? 뭐 이러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걸까 저걸까 막 계속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약간 그거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결국에는 어떤 뭐 팀 내지는 외부 요인으로 받는 어떤 번아웃으로 가는 형태의 디버깅이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여기에서 너무 이쪽에 매몰되지 말고 좀 환기를 좀 시켜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트렌드 쫓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제가 쓰는 어떤 하나의 형태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항상 되게 생각이 많고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막 이렇게 잠이 안 들 때도 있고 생각이 그러니까 뇌가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이고 있어요. MRI로 찍어보면 아마 번쩍이고 있을 텐데 그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개발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그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끄고 싶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개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회사 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니까 이걸 되게 끄고 싶은데 그런 스위치 없잖아요. 그런 스위치 없으니까 그러면 스위치와 유사한 무언가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개발이 아닌 일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 이제 꺼지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게임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게임의 그 어려운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집중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쉬운 게임을 하면 자꾸 개발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러니까 이거에 진짜 몰입하고, 그러니까 이 게임에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죽으니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도록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을. 뇌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막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또 막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되게 힘들 텐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집에 와서도 그 게임을 하고 싶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해라고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그때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답했던 건 그거예요. 나는 이게 쉬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를 그 일에 대한 거를 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되게 어려운 무언가를 어려운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이가 새롭게 뭔가를 맡아서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으셨던 때에 게임 얘기가 줄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이 일해봤을 때 그거를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실제로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발전시켜서 뭘 해야 될 때는 게임을 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닐 때 이제 약간 게임이 더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제 맞아요. 네. 저 약간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의 성격의 약간 결함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 저희 MBTI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시작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얼리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그때 되게 그거에 엄청 집중해요. 그거에 엄청 집중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피로해지는 거죠. 그 피로해지는 거를 이제 쉬는 구간으로서 약간 게임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경험.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 게임을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무슨 게임을 했냐면 핸드폰에 그 탭을 하면은 뭐 돈이 올라가거나 클리커 게임? 클리커 게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누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막 레벨업하고 돈 주고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약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서 목탁을 두드리는 게 이래서 목탁을 두드리는 건가라는 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클릭만 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는 건데. 네. 근데 원래 좋아하는 게임이랑 결이 굉장히 많은데. 그니까요. 그거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럴 수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아. 하거나 아니면은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약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임은 집에서 이제 TV나 잡고 뭐 해야 뭐 되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그러고 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때 진짜 뭐 번아웃이라면 번아웃이고 약간 우울하긴 했었는 게 집에 돌아오면은 어려운 게임을 건드릴 만한 힘이 없어. 남아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있어. 아까 전에 얘기한 헬로월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내가 뇌를 끄긴 꺼야겠는데 그거를 어려운 게임을 해서 끌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이걸 누르는 것만으로 끄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되게 어두운 시기였어. 와이프가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럴 때가 이게 있죠. 듣다 보니까 의문은 이런 거죠. 회사에서 뭐 지금 이 얘기가 만약에 회사에서 오토파일럿 형태, 약간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냥 네네. 새로운 거 없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면 그게 물론 집에 가서 잠깐 굉장히 빡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근데 회사 돌아가면 다시 이게 반복되는 오토파일럿.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오토파일럿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견디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증상을 누르는 방법이라고 느껴졌고 이게 어떤 출구로 이어지는 아까 전에 헬로월드 같은 건 정말로 출구로 이어질 희망을 가지고 헬로월드를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증상에 대한 대처법이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게 더 이상 아니게 됐을 때가 어떤 계기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니게 됐을 때가 뭐가 아니게 됐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너리즘 이 있다가 그게 네. 없어졌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그게 이직이 됐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거죠.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저의 캐릭터가 점점 이렇게 생기는 느낌인데 게임광 매운맛 게임광과 오픈소스에 미친놈 저는 오픈소스에서 그걸 좀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너리즘이라는 게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그런 뭐 루즈함 내지는 그런 피로감이라고 보면은 오픈소스에서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게 결국 같은 코드 베이스 내에서 계속 이제 조금씩 추가하는 거잖아요. CRUD를 조금씩 추가하고 조금 근데 아예 새로운 코드 베이스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뇌가 엄청 활성화돼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은 새로운 코드 베이스를 막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되게 새로운 감정, 그러니까 새로운 저번 시간에 성장해서 책과 코딩을 비교했지만 새로운 책을 읽는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책을 계속 진짜 막 1000번, 100번, 1000번 읽는 거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새로운 책을 딱 읽으면은 리프레싱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로 조금 해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를 볼 때하고 내 원래 코드베이스를 볼 때하고의 다른 점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코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서비스의 어떤 비즈니스 로직, 뭐 목적 이런 게 되게 짙게 깔려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뭐 코드 읽을 때도 그걸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도메인 지식이라고 그쵸. 하죠. 그 지식에 기반한 그런 아주 짙은 걸 보다가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좀 더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되게 스페시픽한 어떤 도메인 그쵸. 스페시픽한 것만을 다루다가 훨씬 더 로직적으로 보편적인 걸로 내려가면 그 감정, 그 스위치에 대한 리프레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그것들은 되게 막 나를 옥죄어 오는 그 일의 무게라면 입에 풀칠 이런 거죠. 아까 전에도 되게 내가 지쳐서
그냥 뭔가 원래는 재밌었던 개발이었을 텐데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헬로 월드라도 찍어보면 그 안에서 내적인 재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랑 이런 거랑 비슷하게 너무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 매여 있다가 완전히 리프레싱한 라이브러리를 봤을 때는 뭔가 그 원래 내가 개발을 좋아했었던 그게 같이 리프레싱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더 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약간 성장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체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 베이스만 보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하면 그게 이제 저는 정체돼 있다라는 감정을 받았고, 그러려면 그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의 코드 베이스만 계속 본다고 해가지고 저는 코드가 나아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이든이 얘기한 대로 뭐 그러니까 내가 코드 써놓은 거 다음 달이든 뭐 몇 개월 뒤에 봤을 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느꼈던 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계속 혼자서 그것만 봤다라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 구현을 하려다 보니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다른 걸 네, 보면서 네, 아이디어를 얻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내가 예전에 썼던 코드가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봤더니, 근데 이게 결국엔 또 뭐 7, 9년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게 비슷한 결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특히 도메인 내에서는 계속 비슷한 결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외부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게 다른 무언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뭐 창의라는 거 그런 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거 위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진짜 자극을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자극에 대해서. 네, 그럼요. 집에 음식은 가서- 맵고 짜야 된다. 집에 가서 이망하고 다크소울하고 회사 왔는데 매너리즘 또 자극을 찾아서 굉장히 역시 자극을 사랑하시는. 저는 그렇게 타겟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뭐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팟캐스트 하는 거 이것도 저에게는 되게 다른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심지어 저희 처음 녹음하고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제 목소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으니까 녹음을 해놓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첫 번째 녹음하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해. 내 목소리 싫어, 내 목소리 별로야.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이고 뭐 저희들 이제 팟캐스트 실제 녹음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그리고 실제 업로드하는 것도 처음이고 뭐 이게 좀 저는 되게 신선한 자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 자체도 저는 되게 새로운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성장 때 그런 얘기했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엄청난 천재가 아닌 이상 엄청난 천재도 제가 봤을 때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지, 혼자 골방에 갇혀서 정말 아무런 외부 영향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런 어떤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해소하는 그 과정에서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원에서 배운 그 지식을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해보고 만들어봤더니 됐다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에는 일단은 경력이 많지 않은데 내가 멀쩡하게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속도는 느린 건 확실히 알겠는데 적어도 이 루트가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 누군가의 조언이 좀 필요했어요. 조언이나 내지는 너는
뭐 이 길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뭐 그냥 커뮤니티 안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번아웃이나 각자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나 뭐 그런 되게 다양한 경력과 연차의 분들의 그런 얘기를 막 들을 수 있었고 그냥 내가 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랑 나랑 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이 왜 내 경우는 이랬어라는 어떤 데이터들을 막 주는 게 그런 정보가 조금씩 생기고 그런 정보로 비추어 봤을 때 현재 내가 멀쩡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뭐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었고 근데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에 이렇게 엄배덤배 하면서 그러니까 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수강했던 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였는데 굉장히 비싸지만 내 돈을 들여서 결제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 분들이 되게 성실하게 그 교육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셨고 강사님도 되게 좋은 분이셔서 되게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잘 끌어주는 되게 책임감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그 클래스를 듣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뭔가 좀 더 그 안에서 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선배의 조언? 약간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나보다 더 오래 일한 사람들 혹은 뭐 일한 경력이 많진 않더라도 개발을 오래 해본 사람들 뭐 어떤 방식으로든 나보다 오래 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 저는 한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좀 던져볼까 하는데 제가 적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개발자로서 일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뭐 이틀 정도 있다고 칩시다. 오늘 내일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림보에 빠지기 시작하면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오늘 내로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거 무언가를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차라리 좀 덜 마무리된 상태에서 퇴근을 하는 게 그 다음날에 좀 더 뭔가 에너지가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제가 배터리에 약간 그 비유를 좀 들었는데 배터리가 실제로 완전 방전까지 다 써버리면 수명이 준대요.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야근을 막 2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갈 거야 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해진 퇴근 시간에 가고 되게 찝찝한데 그 상태로 가는 거 되게 찝찝하잖아요. 찝찝한데 그 찝찝함을 가지고 차라리 퇴근을 하는 게 그 다음날의 에너지 면에서 되게 좋은 감정을 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궁금해서 그래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든 끝내야 될까 스탠스인지 뭐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게 번아웃일 때? 번아웃이 뭔가 번아웃을 예방하는 예방법이다?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극복보다는 예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행동을 돌아보면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어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해는 어제 뜬 해랑 같은 해잖아. 똑같은.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일을 A로 나누고 A가 A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이렇게 나눴는데 내가 A를 0.9 할? 그러니까 9할? A를 90%? A를 90% 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를 더 쓰고 뭐 퇴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잘 안 하시는 네네 처음부터 그게 약간 그걸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그 의미로 따지면 내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의미가 없으면 물론 이거는 뭐 회사에서도 뭐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어느 정도 그런 재량권이 있을 때지만 제가 봤는데 이거 진짜 지금 일을 하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근데 저도 하고 가야지라고 해가지고 남아 본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남아서 하는 것보다 다음날에 맑은 정신으로 하면 오히려 뭐랄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보면 그거 아니었네 라고 해서 오히려 좀 그냥 그때 하고 갔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의 기간이 더 줄어들었던 경험도 있어서 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못 믿기 시작하는 저녁 때쯤이 있거든요. 더 이상 내가 약간 이때쯤에는 이제 내일 와서 후회한다. 좋네 이것보다 이게 지우는 코드가 더 많아지네. 지금 보기는 괜찮은데 뭐 버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맑은 정신에서 봤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이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그냥 저의 경험적으로 예방하기 그러니까 저는 뭐 저번 시간이었나?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딱 시작했으면 약간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시작했으면 좀 야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끝내려는 그런 기본 스탠스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되게 뭔가 나 약간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 라는 그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를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냥 뭔가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하는 그 기본 성향과의 반대로 약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죠. 예. 왜냐면은 그거를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뭔가 극복이든 예방이든 뭐가 이게 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약간 느껴서 이게 내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어떤 이게 딱 그 타이밍이 올 때 번아웃이 오는 것 같다. 점점 이게 나에게 남은 배터리가 남은 것 같지 않을 때 그때는 차라리 빨리 끊고 그냥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가서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뭔가 하는 게 좀 더 나의 정신 건강에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되게 바닥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통에서 뭔가를 퍼다 쓰는 느낌이라고 본다면 오늘 몇 바가지 더 퍼다 쓰면 이게 뭔가 채우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 안에서 걔를 이렇게 잘 운용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고 넘칠 때는 기분이 좋아요. 마음도 풍족해. 마치 월급 들어본 월초에 이제 돈 쓰는 씀씀이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그러면 안 되지만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지금은 넉넉하니까 막 끌어서 쓰거든요. 그 정도로 배터리가 많을 때는 뭐 게임도 돌리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배터리가 넉넉하니까 막 밤에도 야근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고 막 되게 막 이거를 다 끝내고 가면은 겁나 뿌듯한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게 지속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군가는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항아리가 아니라 펌프야. 막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거를 있는 거를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눠 쓰고 이 항아리가 한정적이면 물을 바가지로 풀 때 흘리지 말아야 돼. 되게 안 흘리고 잘 옮겨나가서 있는 거를 되게 깔끔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예전에는 야근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야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을 뭔가 더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일을 더 하는 게 효율이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더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한두 번 되게 뭐 어떤 스페셜한 스킬을 딱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어쩌면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로법 막 이런 거상 그냥 그 야근 뭐 수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수당을 안 받는 경우에는 그냥 오버워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참 이렇게 미묘한 게 그냥 그리고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느끼고 있는 것도 뭔가 지금 안 되면 저녁까지 좀 더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시간에 대한 관념이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팀원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그래서 그리고 뭔가 시간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왜 게임도 타임어택 그러니까 딱 이거 정해진 시간 동안 너가 몇 포인트를 얻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은 그 30초면 30초 몇 분이면 몇 분 동안 진짜 엄청 빡 집중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점수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뭐 안 되면 지금 조금 집중 안 되니까 조금 쉬다가 이따가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는 게 좀 그런 거를 되게 경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시간을 좀 그러니까 나 진짜 내가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최대한 빡 집중해서 해야겠다 막 진짜 막 코딩하고 딱 이거에만 완전히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거를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하면 그냥 내 실책인 거고 그러면 오늘은 스코어 깎이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뭐랄까 어차피 그런 야근하는 게 지속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냥 그거는 정말 가끔가다 오는 어떤 가끔가다 사용 가능한 불규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킬이다. 풀타임이 겁나 길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치. 걔는 내 기본이 아니니까 내 기본에서 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찾는 패시브 스킬이 아닌 거지. 좀 패시브가 높은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 생각이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얘기가 결국 퇴근 시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제이가 했던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게 퇴근 시간이랑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두 개는 별도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배터리가 다는 거하고 퇴근 시간은 그런 거.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체력 관리에 대한 생각은 맨날 하지만 항상 하지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의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회사들이 많죠. 네, 그쵸. 네. 회사의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뭐 자율 출퇴근하는 회사는 별도로 두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아까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배터리는 확실히 체력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본 체력이 좋고 아니면 운동을 항상 하던가 해서 기본 체력이 좋아서 배터리 더 나아갈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7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6시에 배터리가 다 끊겼어. 이러면 저는 제가 체력을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회사랑의 약속인 것 같아요. 컨디션을 7시까지 배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서로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쵸. 서로의 약속이고 그때까지는 그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꼭 7시에 맞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에 저의 스탠다드가 뭐 그냥 7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쵸. 네. 그게 회사와의 그렇구나. 약속이라면 네. 그거랑 별도로 요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요거랑 완전 다른 얘기로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요. 만약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7시 반이야. 7시 반에 끝났어요. 할 일이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정말로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멘탈 이게 저는 아까 전에 제이가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한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한 나의 행동이 코드에 한 행동이든 어떤 행동이든 나의 그 한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퇴근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끊기는 경우는
지금은 7시 2,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 정도 되면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네. 그때쯤 되면 진짜 약간 끝나가요. 끝나가고 배터리가 이렇게 네. 빨간색 저전력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는 뭐 그 퇴근 시간 넘전 어쨌든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배터리가 끝났으면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배터리 끝났으면 이게 그냥 욕심 같거든요. 그때 뭔가를 해놓은 게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든 어쨌든 장기적으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더 마치 뭔가 나를 희생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거기 앉아 있어도 실제로는 더 망치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저는 완전 방전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일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보통 제가 야근을 했는데 진짜 늦게까지 야근을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뭐 진짜 요 근래에는 거의 없었죠. 근데 제가 정말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야근을 해도 그렇게까지 막 완전 이렇게 방전이 된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 좀 그런 거를 아는데 방전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저는 그 기분이 안 좋은 걸 되게 뿜어내고 있다는 거를 좀 알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진짜 1도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되게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나중에 괜히 아까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괜히 아, 너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되게 후회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라도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번아웃이 배터리가 닳지 않게끔 좀 조절하는 게 되게 그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더 내가 목표하는 게 더 남아 있는데 방전이 됐다도 아니고 방전이 올 것 같다 그럼 저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진짜로 약간 저점 찍을 때 주변에 그 회사 동료가 있으면 되게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아니, 패드키기 싫어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랬던 이제 약간 아 내가 왜 그랬지? 또 막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그리고 있어봤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은 일단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코드의 질도 별로 안 좋고 뭐 진행도 잘 안 더디고 내가 그럼 이제 계속 세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분 앉아 있었지? 아 30분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뭐야 왜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 막 생각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 아니, 저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된 게 없어 이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왠지 앉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은 진짜 일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그냥 쥐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인 것 같고 쥐치고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더 어떻게 파든 뭘 하든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얘 때문에 빡쳐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 집 가서 혼자 파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거는 빡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아예 싹 접어놓고 네. 잠을 자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그런 그 상황에서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이는 컨트로버셜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맞는데요라고 맞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뭐 체력 얘기도 나오고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 스키 내지는 스노우보드 타보셨어요? 그걸 타보면 그러니까 체력은 나는 그냥 동일한 인간으로서 체력은 네. 일단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을 하면 네. 똑같은데 스키를 처음 타면 그렇게 힘들어요. 힘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익숙치 않고 저는 익숙치 않으니까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 이게 체력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빠지는 속도가 같은 건데 효율이 좋아져. 그러니까 효율이 배터리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개발도 약간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이제 뭐 경험 내지는 경력, 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선납을 많이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배터리의 효율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잘 늘려놓으면은 번아웃을 좀 더 예방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이 좋으면 번아웃의 예방과 어떻게 보면 맞닿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래서 아까 그 양동이 얘기를 할 때 항아리? 양동이? 뭐 물을 퍼다 쓰는 그 항아리 얘기를 할 때 진짜 단기적으로는 이 항아리가 그냥 겁나 컸으면 좋겠는 거죠. 펌프 수준으로만. 그래서 소화전에서 물 끌어다 쓰는 것처럼 댐 정도 이렇게 네, 있으면 댐처럼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바가지로 퍼다 쓰는 건 티도 안 나고 이런 정도로 이제 무슨 용량이 컸으면 좋겠다. 녹슨 양동이 그 다음에 도자기 항아리 이렇게 레벨업 하는 것처럼 계속 그 항아리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것도 진짜 있죠. 효율이 좋은 거나 아니면 그냥 배터리가 막 10,000A, 20,000A, 30,000A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네. 오늘 약간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슬럼프의 번아웃? 개발자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뭘까? 언제 느낄까? 왜 느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 저희는 개발자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디버깅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버그가 생기고 고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개발자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그 버그가 안 생기게 코드를 짤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방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3가지 번아웃의 유형이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씩 다 답변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굳이 따져보자면 커뮤니케이션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 때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헬로 월드부터 찍어보자 라던가 너무 회사 코드가 지루할 때는 오픈소스를 파보자 라던가 네, 둘 다 그러니까 이 셋 다 어느 정도 개발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의 성향에 의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들었고요.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제가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경험담이 오늘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이런 흐름?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 흐름에 좀 민감한 편이고 그게 오르락내리락에 좀 기복이 있는 편인데 그런 기복이 있을 때 저도 뭔가 오늘 확실히 말로 정리하는 게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말을 듣는 것도 정리된 걸 이렇게 머리에 착착 쌓아놓으니까 좀 더 쌓기가 쉬워서 좀 오늘은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얻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아는 분들의 이렇게 옛날 얘기, 내가 경험담 얘기를 옛날 들으니까 얘기라고? 되게 재밌기도 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의 뭔가 본인들의 경험담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고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 저희 이제 벌써 4번째 4화죠. 4화 4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행동들, 내지는 나의 생각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런 고민들도 있구나 내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구나 심지어 그러니까 막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사실조차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일이 바쁘고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걸 자각을 못 하는데 이걸 자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서 좋았고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살면서 뭐 일을 하면서 번아웃을 느꼈던 순간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극복을 한 걸까 그런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 앞으로 덜 번아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지는 그게 닥치는 것 같으면은 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리를 좀 잘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방송,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내가 막 이랬는데 되게 힘들더라. 아니면 저랑 되게 비슷한 경험 내지는 고민이네요. 뭐 이런 좀 뭐랄까 소통하는 그런 팟캐스트. 뭐 그래서 이 실제로 댓글이 달린다면 다음 화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 저희 저번 화에는 뭐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댓글에 누구누구님 뭐 이런 얘기 해보면 그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댓글이 하나라도 그러니까 달려주시면 하나라도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데 현재 스테이지에서는 도와주십시오. 오늘 재밌었고 다들 정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끝.